있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838명이며 1,401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81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4명이며 격리 해제는 264명, 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 강화 방안, 경기도 성남 지역 교회 집단 감염 사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와 대응 계획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이후 오늘 오후 2시 별도로 교육부총리께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백신이며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재차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특별 입국 절차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15일까지 보고된 해외 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 환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가 16명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4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 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 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함께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국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유증상자 발생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 지역 콜센터에서 13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88명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 46명이 확진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성남 지역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4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까지 3월 1일과 3월 8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지역사회의 추가 접촉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역학조사반 14명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합동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방대본 브리핑을 통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성남 지역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는 좁은 실내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참석하여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독을 위해 분무기로 소금물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감염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일을 삼가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확진 환자를 찾고 접촉자를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종교시설,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 당국의 행동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과밀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집단 감염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 방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역학조사반 간의 공동 역학조사 등 정보 공유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발생이 있을 경우 병상 부족이나 병상 수요 차이에 대비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상호 협의하에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확진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으나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콜센터, 요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대응하여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조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감염병 퇴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 수칙을 서로 지키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 교육부 브리핑 14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중앙 방역대책 브리핑, 그에 앞서 13시 30분에는 식약처 브리핑도 예정돼 있으니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행팀으로 해주시면 문자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먼저 세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네, 질의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2분 손 드셨고요. 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교회 종교 행사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그 조건부를 통해 가지고 뭐 발열 감시라든가 이런 조치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 정부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최근의 그 종교 행사를 통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이몇 차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 그 시도지사, 시장지사들과 같이 한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철저한 예방 조치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분간 이러한 그 다중 행사를 자제 또 내지는 중지해 달라라는 요청과 더불어 그 몇 가지의 그 예방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종교 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고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부를 통해서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드리고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그런 검토와 사전적인 그런 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네, 저도 그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자제를 권고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 지금 어제 그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자그마한 교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이런 인력이나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고 사실상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금 같은 현실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뭐 문체부 통해서 하겠지만은 협의하겠지만은 그런 온라인 예배 같은 거들을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어제 좀 들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방법의 지원과 그리고 협조를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가운데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하는 방법, 또 그리고 예배나 이런 종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안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 등이 현재 저희들 회의체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두 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기자 이강준인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유입 차단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확대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 코로나19의 특성상 검역에 걸리지 않고 환자 스스로 증상을 느끼지 못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일본이나 중국 베이징처럼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특별 입국 절차의 내실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해수부 장관이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잖아요. 장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 확진자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도 뭐 확진 감염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한국은 정세균 총리라던가 뭐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던가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뭐 따로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 그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페루와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를 해서 모든 입출입을 막고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한 나라들도 있고 뭐 이것보다는 좀 덜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더 강력한 수단을 취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의 현황을 보면 내국인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16일이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13,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고 3월 15일이 한 15,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는데 어제 보니까 약 한 절반 정도가 우리 국민이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내국인 출입을 막는 것은 뭐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내국인은 당연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방역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사실은 위험성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실효성 있게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내의 이 상황을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입국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증상이 있는지를 스스로 기술하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발열 감시 카메라 또 그리고 1대1 발열 확인을 통해서 열이 나는 사람들은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문진이나 자가진단서의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경우는 격리를 시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가시기 전에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나가기 전에 격리시설로 보내서 격리시설에 머물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밝혀진 게 최근에 13일부터 15일 사이에 6명의 확진자가 검역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게 1차적이라면 두 번째는 특별 검역 절차를 추가로 한 내용, 이 부분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만 추가로 하고 있는 내용은 국내의 연락처를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미리 등록이 되면 사전 인증을 받아서 인증된 내용만 받으면 어쨌든 전화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내보내고 국내로 들어오고 2주간에 걸쳐서 이분들이 자가진단 앱이나 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되면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자체가 2주간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증상 여부가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격리 상태에 들어가고 격리를 필요하다면 검사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방역 조치의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역학조사가 물론 대구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통상적인 감염원을 추적하는 이런 추적의 방식의 역학조사는 다소 좀 미흡했던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의 상황에서 보면 국내의 지역 감염이 대체로 우리의 지금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의 이 보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강화된 이런 특별 검역 절차는 우리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이러한 체제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해수부 장관께서 지금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상태에 계신데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방역 당국의 이 조치에 따라서 격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이러한 방역 당국의 조치에 응해야 됩니다. 다만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를 하고 또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수부 장관님께서도 관사에 머무시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상적인 대구 현장에서 20일 가까이 거의 3주 가까이를 활동하셨던 총리께서도 안전하게 지금 근무를 잘 하고 계시고, 또 대구시장이나 현장에서 종사하셨던 많은 공직자들의 감염이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보도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없는데 혹시 특별한 예방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손 씻기나 또 특별히 위험한 지역에 실내에서 장시간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한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모니터링 반장입니다. 아까 자가진단 앱에서 활용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능동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능동 감시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체계가 결합을 해서 해외 유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연합뉴스 기자님. 네, 연합뉴스 김현숙입니다.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혹시 대비해서 입국자 자가격리 등과 같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과 관련해서 잠정 분석 결과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제출받은 명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료 분석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개된 사례 외에 추가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몇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국이 자국의 여러 가지 방역이나 또 의료 체계에 관한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아까도 길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입국 절차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확대 적용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제 모든 입국객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외부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10개국 정도가 추가로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인 이런 그 감염 확산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각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국제적인 공조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보면서 추가 조치 여부 등 아까 말씀하신 자가격리 의무화 등의 그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확대되는 특별 입국 절차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서 우선 집중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특별한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네, 저 추가 질문인데요. 혹시 그 지금 어쨌든 검토 당장 실행은 안 하지만 혹시 우리 현행 법상으로 종교 예배 행사 등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지, 또는 그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강제가 가능한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를 당황하게 하시는데요. 그 감염병 예방법상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한 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주어서 균형된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균형된 위험에 대한 평가와 그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국민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확인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려하게 만드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뉴스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쿠키뉴스의 김양균입니다. 그 특별 입국 절차 확대 적용에 따라서 추가 방역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상하는 규모와 그리고 그 추가 방역 인력에 대한 충원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민간에서 지금 종교시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정부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에서 좀 영세하거나 열악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권고와 함께 좀 이들에 대한 좀 전향적인 손실 보장 방안 등이 혹시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체 입국객 가운데 약 한 70%는 특별 입국 절차의 적용을 안 받고 계신 입국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숫자의 입국객이 한 2배가 조금 넘는 숫자가 입국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 절차가 적용이 되고, 또 그리고 세계 각국이 여행 자제 경보 등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은 좀 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 인력으로 추산을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은 검역 단계에 73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3명에는
주로 이제 뭐 검역소의 이제 지금 다른 검역소에 있는 인력 등이 주로 이 특별입국 절차를 담당하게 해야 되는 인천공항 검역소로 한 8명, 또 복지부의 여러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 검역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직원들 한 10명 정도,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5명, 또 응급구조사 한 22명, 그리고 저희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 28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73명이 이 특별입국 절차의 이 확대에 따른 입국 검역에 참여를 하게 되고 투입이 되게 되고, 이 입국 절차를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있는 격리시설이 이 격리시설 이외에 추가로 격리시설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0명 정도는 여기서 그 하루 정도를 기다리면서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는 그런 격리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만약에 추가로 운영을 할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15분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의 군의관 3분하고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게 되는 인력 등 한 12분 해서 여기도 한 15명. 그래서 그 검역과 그 격리시설을 통틀어서 전체 88명 정도의 그 새로운 인력이 일하시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오늘 국회 본회의 이제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회기이기 때문에 그 추경에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이 이 마지막까지 이 여야 간에 좀 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실질적인 그 지원 없이 아마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고나 안내,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만, 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으나 아직은 이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적인 그런 추가적인 협의, 또 그리고 국회와의 협의 등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 개학 연기가 중대본에서 논의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노인 취약시설 논의도 같이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의 발표와 같은 방향으로 이뤄질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가정적이긴 한데 이제 2주일 동안 환자가 안 나온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시민들이 뭐 청정 지역이라고 자체적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청정 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오늘 오후 2시에 교육부총리께서 사회부총리께서 이 방침을 그 중대본 논의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그 방침도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담당하는 그 실장께서 같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해서 그 방침 논의 결과에 따른 결과를 내일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정 지역이라는 개념은 현재 국내에서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규모이기는 하나 소규모의 산발적 집단 감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철저한 방역의 조치나 또 지역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 조치들로 인해서 그 확진자가 상당 기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지금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지역사회의 일부 전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떤 우리 국내와 같이 이 상황을 그 어떤 지역 경계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점은 매우 아직은 성급한, 그리고 적절치 못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 기자님. 예, 한국경제신문 노경복 기자입니다. 매일 브리핑을 하시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은 과거 메르스라든지 과거 전염병 전파 때와 비교해서 좀 다른 점 같습니다. 이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코로나 사태 수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특별히 내부에 원칙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외국하고의 교류도 굉장히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외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 중에 꼽힐 만큼 높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까 극단적인 몇 가지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우리가 내국인도 이러한 빈번한 교류 속에는 상당수의 내국인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차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또 취하기 어려운 수단이라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는 정확한 상황을 국민들께 철저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함께 해주시도록 요청드리고, 그러한 이해의 기반을 갖춰드리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기본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역학조사가 일어나는 경우 왜 내가 자가격리가 돼야 되는지를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고 철저하게 따라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이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 감염병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평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망입니다. 1차적인 방역망을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이 감염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1차 방역망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철저하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 상황을 공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최대한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시행을 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것이 이 정부 내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남에서 있었던 교회에서의 사례와 같이 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 하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확한 정보 공개와 신속하고 투명한 이 정보 공개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께서도 이 부정확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또 믿고 따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어제의 예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정부의 정보를 방역 당국의 정보를 최대한 이해하시고 믿고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혹시 세종이나 서울에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은 더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혹시 서울에서 더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서울에서도 추가 질문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인분들과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질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빠른 전파 속도와 그리고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도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감염병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코로나19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방역당국의 이 권고와 지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따라주실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그간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만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